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재우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할 거는 회사가 사업자를 내고 가장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운영 시 세무 관리인데 우리가 이제 세무 관리를 이 강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을 판매를 했다면 매출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매출이라는 것은 판매가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샀겠고, 어떤 판관비적인 어떤 기본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고용을 했을 것이고, 뭐 고용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올라간다면 직원도 고용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소득 공제까지 반영이 된다면, 차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산출세액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출세액에서 우리는 어떤 많은 감면과 공제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 뭐 얘기를 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 행위를 하게 된다면 돈을 벌게 되겠죠. 근데 돈을 벌게 되는데 어떠한 결제 수단으로 돈이 들어오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딱 두 가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카드로 결제가 되는 경우와 현금이 결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떤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옷가게다. 이런다면 카드로 결제가 된 게 있고 어떤 현금 결제가 이렇게 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결제가 있는데, 저는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사업자 간의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라고 하면 매출은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이 발생이 되겠죠. 또 어떤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결제하겠습니까?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과 현금 매출을 발생시키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픈마켓에 입점된 관리자 페이지에 여기 들어가시면 될 거고, 내가 옷가게를 한다? 그럼 단말기 회사에다 연락을 취해서 내 매출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쇼핑몰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자체몰을 운영하겠다. 피지사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본인의 어떤 순수 현금 매출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출을 발생시킬 때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로 발생시키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세로라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매출을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개인 사업자이고 어떤 일정 규모 이하였기 때문에 수기세금 계산서를 반영할 수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내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왜냐하면 매출이 누락이 된다면 추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출이 확정이 된다면 이 매출 신고는 언제 하게 되냐면 부가세 신고 때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세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본인의 매출을 잘 확인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경비를 차감을 해줘야지 우리는 어떤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경비를 어떻게 차감을 해야 되냐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소비를 할 때는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냐면 현금과 카드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결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반대로는 증빙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일반 소비자가 아닙니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써도 되지만 사업자들은 내 증빙, 내가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결제를 하게 될 경우는 이런 세금 계산서라는 것을 수령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기타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카드를 쓰게 될 경우에는 뭘 받는다?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세금 계산서는 현재까지는 법인에서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들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 한국전력 같은 경우 법인이겠죠. 뭐 광고,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운반비, 뭐 대한통운,
뭐 G마켓, 뭐 이베이, 뭐 이런 데들에서는 어떤 판매 수수료와 지급 수수료가 발생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이세로에서 여기서 다 확인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을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통신비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통신회사에는 내가 현재 개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전환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 다음 달부터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보관에 훨씬 더 편의성을 두게 되겠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수기세금 계산서를 현재도 발행하는 개인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재고자산, 뭐 집주인이 임차료를 주게 되는데 어떤 이런 수기세금 계산서를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수기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보관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때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카드인데,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는 가장 많은 소비를 하게 될 경우는 이 부분입니다. 즉 뭐냐면 많은 비용이 아니라 많은 개수겠죠. 횟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잡다한 비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금 영수증 사이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가입을 하셔서 어떤 카드, 본인의 카드는 거기에 등록을 하시면 나중에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이 부분들을 다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빙을 분실하더라도. 그리고 현금 영수증 카드를 발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을 쓰게 될 경우에는 이 카드와 같이 제출을 하게 되면 이런 현금을 쓴 내역들도 이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서 모두 다 보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업자를 들면 이 곳을 가입을 하셔서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카드별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썼는데 이런 증빙을 받지 못한 그 외의 증빙은 여기에 포함이 됐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업체의 접대성으로 결혼식을 참석을 했다면 당연히 청첩장은 맥시멈 20만 원까지 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청첩장도 당연히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간이 영수증. 우리는 간이 영수증은 손으로 쓰는 이런 간이 영수증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하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보험료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리를 하시게 될 때 세금 계산서이냐 아니면 카드 영수증이냐,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여기에 보관을 하셔라. 어떤 뭐 본인의 어떤 뭐 보관함에 보관을 잘 하셨다가 신고 때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비를 줄여나가는 게 절세의 가장 큰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서도 당신들이 절세를 원한다면 법적 증빙들, 이런 증빙들을 잘 보관하고 관리를 하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우리가 똑같이 돈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 급여는 통장에서 지출받는 내역만 있을 뿐이지 어떠한 증빙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증빙들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급여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이 경비 처리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라는 거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정규직이고 프리랜서와 일용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는 거는 어떤 오너의 고용 하에 어떤 종속적인 개념이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업무를 보게 된다면 우린 정규직이라고 보고, 이 정규직은 회사에서 4대 보험의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줘야 되고, 계약을 할 때 퇴사를 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천세 세금은 당연히 납부가 돼서 직원의 세금을 대납은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급여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어떤 독립적인 위치예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과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어떤 업무를 보는데 단기적으로 이 사람의 능력이 매우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치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급여를 주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학원 강사들, 그다음에 자동차 딜러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프로그래머들, 이런 분들은 어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내 직원이 아니라는 거죠. 계약 관계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우리가 보장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일용직은 정규직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단기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료는 일정 보험료는 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과연 직원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월 급여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급여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들어가서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의 급여가 있고 직원이 있다면 저희는 이제 세무서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하시는 게 비용 대비 효익은 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소득공제 부분인데, 소득공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득공제를 어떻게 잘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설명만 드렸을 뿐이지, 소득공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반적으로 이 매출 내역과 이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까지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때 이 부분에 내가 과세사업자라고 생각한다면 신고할 때 반영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소득세 신고 때 우리가 결산을 볼 때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매월마다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소득공제도 5월달 소득세 신고 때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모두 다 부가세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가세 신고 때 반영을 해줘서 부가세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김재우 세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